세계 최고를 꿈꾸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 리벨리온이 나왔습니다.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을 팹리스 컴퍼니라고 보시면 돼요. 팹리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MPU라고 하지만 스펙이 다 달라서 거기에 맞게끔 스타트업들이 있고. 알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뽀PD, 찐PD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반도체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 리벨리온, 혁명군, 이름이 혁명군이면 뭐에 대해서 혁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이런 환경 안에서 리벨리온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강점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비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예, 마지막으로 접어들었네. 이제 회사 광을 파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2부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 일단 리벨리온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여기도 이제 MPU가 될 건데 어떤 MPU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기본적으로는 다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서 하나의 MPU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스택을 달리해서 마켓을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한 번 더 나가서 각 마켓별로 하드웨어 포트폴리오를 따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회사들에서 스페이스X가 될 수 있고 모건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뭐 삼성 모바일이 될 수도 있고 봤을 때 딱 하드웨어 솔루션을 쓰려고 하면 항상 아쉽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게 없거든요. 옷을 사러 가도 운이 좋으면 딱 맞는 옷을 사는데 그게 아니면 뭔가 항상 아쉬운 게 좀 큽니다. 10% 정도면 어떻게 하고 가는데 그래서 MPU를 쓰려다 해도 뭐 살짝씩 안 맞는 게 있고 그 살짝씩 안 맞는 게 엔드 프로덕트로 나오면 결국에 어떤 느낌이냐면 MPU를 써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맞춤형이라면 더 좋아. 그러니까 내가 옷을 맞춰 입으면 나에게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맞춰 입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짤 거래. 맞아. 그럴 바에 그냥 기성복 사는 게 낫는. 그렇죠. 야, 이 소프트웨어 스택도 이 고생을 해가면서 굳이 이 정도 개인 보더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반대쪽 입장에서 느끼다 보니까 스페이스X도 처음에는 기성품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다 두 번 엎어지다 보니까 다 때려쳐 우리가 만든다. 이런 시행착오가 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율주행 차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맡기다가 그다음 엔비디아 하다가 결국은 다시 자기네가 직접 개발하는 순서로 갔잖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준비가 돼 있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컴퍼니들은 저는 인하우스로 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저희랑 같이 협업하면서 나갈 수 있는 MPU 마켓이 너무 크다 보니까 로엔드뿐만 아니라 하이 퍼포먼스 칩까지 거기에 그 니즈에 맞게끔 약간 마켓 스페시픽하고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만들어 보자가 저희가 기존 이제 앞서 잘 나가던 무슨 삼바나바 그래프코 대비 저희가 가지는 어떤 디렉션이라고 보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MPU 마켓이 워낙 크고 앞으로도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마켓 세그멘티드 되는 방향으로 접근해도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접근을 해도 저는 답이 나온다. 규모의 경제가 나온다가 저희 팀이 가지는 거고. 좀 궁금한 게 아까 이렇게 각자 필요한 반도체가 있고 뭔가 거기에 필요한 산업에서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여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공급하는 사람이 이 시장을 먹을 것이다. 요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리벨리온은 그러면 그 각 시장에 맞는 세그먼트를 나눠서 접근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도 여기에 맞춤형을 하고 싶을 거고 이 업체도 이 맞춤형을 건데 그럼 리벨리온은 요거에 맞춤형을 할게요라는 개념이 조금 그러니까 보통은 하드웨어를 맞춤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범용 MPU를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 스택을 맞춤형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하드웨어조차도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유니크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데이터 센터형을 만들고 싶은데 데이터 센터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자율주행을 하고 싶은데 자율주행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트레이딩 할 때 필요한 이제 딥러닝을 이네이블 하고 싶은데 트레이딩 할 때 뭘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희 팀은 오지룩 박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효원 박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파운딩 멤버들이 도메인 날리지가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쓰고 싶은데 어떤 종류의 AI 칩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팀이라고 감히 자부를.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잘합니다. 이런 그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잘합니다. 뭐 제가 잘난 척 같지만 재수없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잘하죠. 좋은 팀원들이 모였고 이미 갖고. 그러면 MPU 하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팀들 보면 보통 MPU 하던 제너레이션들이 없으니까 다른 거 메모리 하시던 분들, 뭐 GPU 하던 분들이 와서 MPU가 너무 뜨니까 MPU 한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오지록 박사 같은 경우, 저희 CTO 같은 경우는 그 IBM TJ 왓슨에서 그 MPU를 만들던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MPU를 실제로 하던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고, 실제로 MPU를 쓰던 그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트레이딩에서 MPU를 쓰던 사람 니즈를 알고 인공지능 하던 MPU 하던 사람들, 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정말
인공지능을 계속 하시던 분입니다. 인공지능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칩이랑 인공지능을 오래 써왔고 이기서 구루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만드는 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NPU가 요즘 너무 핫하니까, NPU는 정말 핫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까. 나 모뎀 만들던 사람인데, 나 메모리 컨트롤러 만드는 사람인데, 나 GPU 하던 사람인데 그냥 NPU 한다고 하면 돈이 모이니까.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봐도, 그러니까 사람이 좋고 팀이 좋고 일단 거기서 코어 테크놀로지가 있고, 근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득해야 되는 면들은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달라낼 거냐,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유니크한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갈 거다. 그리고 이건 저희만의 좀 또 다른 강점인데, 사용자 편리한 칩을 만들 거다가 저희가 그 커스터머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NPU는 소프트웨어 스택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양자화 같은 경우도 저희는 SDK 소프트웨어 디자인 킷을 다 딜리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려버리는. 당황하지 말아요. 내가 이거 말 끝나고 나면 최대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저도 지금 말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리벨리온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NPU라는 건 어쨌든 범용으로 하던 게 있다면 이제 개별 분야에 제일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제일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이 NPU의 개념이고, 그 리벨리온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NPU가 필요해요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일단 잘 안다. 그러니까 여기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을 하는 사람을 좀 알고, 데이터 센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우면서 데이터를 배우고 있고, 그러고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제일 잘 아시는 금융 분야는 또 원래 또 금융업을 또 하셨었고, 친구분들도 있고 개설 리퀘어먼트를 듣고 있고. 그렇죠. 와, 이게 좀 의외네요. 이렇게 NPU라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 정말 극단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 걸 텐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도. 반도체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AI 모르고 AI 사기다 그러고 AI 칩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약간 큰 게 아니고 간극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희 팀의 장점은 간극이 없는 팀이다. AI 전문가들이 칩을 만들고 칩을 만드는 사람들이 AI 전문가의 굉장히 독특한 백그라운드. 저희 팀 항상 소개할 때 unique, 굉장히 독특하고 execution capable, 그러니까 실행력이 있는 팀이다. 딱 두 가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옷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맞춤형이라고 해서 공산품이 아니긴 한데 맞아보니까 길고 짧고 그래갖고, 근데 이게 진짜 최적화하게 맞춤형 옷이 되면은 얘가 친구들 다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 옷이 딱 맞아. 그래갖고 이제 다 데리고 오는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떠냐면 요즘은 익스클루시브 딜이라는 그런 것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옷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가격 10배 쳐줄게, 나한테만 팔아. 이런 식으로 이게 디퍼런시에이터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물론 GPU를 가지고 하는 거긴 하지만 자율주행 솔루션을 같이 하잖아요. 플랫폼 하죠. 사실 플랫폼 컴퍼니입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GPU 칩을 파는 앤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 어차피 아무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할게. 뭐 이런 시장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 그중에 또 박 대표님 전 직장이 또 금융 쪽이잖아요. 금융 쪽 관련해서 좀 하고 있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광파는 시간에 저희가 이번에 막 테스트 보드 나온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광을 팔아보네요. 저희가 직접 설계한 보드입니다. 보통 보드는 직접 설계를 안 하는데, 마켓 데이터가 뭐 시카고든 이런 데서 들어와서 오더가 나스닥이든 뉴욕 증권거래소로 빠지는, 그리고 와서 여기는 이제 저 FPGA를 거쳤다가 저희 칩이 여기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너무 복잡하니까. anyway,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트레이딩,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밸런스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레이턴시나 사실 에너지 에피션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히팅 문제로. 그런 스펙에 딱 맞는 맞춤형 반도체를 지금 1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은 테스트 버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래서 피드백 받아갖고 오케이, 나 이거 한번 내가 채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양산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장기적인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서버를 내가 직접 운영하는, 예를 들어 내가 구글이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그 최적화된 NPU를 내가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구글은 실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내 차에 쓸 반도체를 그냥 내가 만들지 이렇게 해서 NPU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완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럼 리벨리온이 비전, 중장기 기전,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만들어서 금융사 고객들하고 한번 진짜 우리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는, 얼마나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좀 중장기 비전은 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완전히 좋은 질문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구글, 그리고 아마존까지 포함하면 여기는 인하우스로 저는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 컴퍼니들이 이제 인하우스로 잘 할 거냐는, 사실 CPU, GPU 역사를 봐도 다들 인하우스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제 그 팹리스의 컴퍼니도 벌써 팹리스의 역사가 보여주시지만, 가다가도 심지어 그런
그런 메가 컴퍼니들도 어느 순간 삑사리가 납니다. 버티컬리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예.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패밀리스 전성시대가 온 거고 예. 그런 빅 인하우스 컴퍼니 말고는 사실은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말로 해서 반도체를 만들지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예. 얼마나 어렵냐면은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인 삼성전자가 자기네 핸드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를 만드는데도 한 절반은 엑시노스를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건데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반도체 하나하나를 설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맞춤형으로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장점이 맞춤형을 잘한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맞춤형을 잘 못한다는 얘긴데 그게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자기의 실력을 뽐내면서 만드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실력 뽐내는 데만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 굉장히 약간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너무 극단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야 내가 킹인데 내가 MIT에서 박사인데 스탠포드 박사인데 내 거 갖다 써야지 안 갖다 쓰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뭔가 사이언티픽 리서치로 흘려버린 게 이제 마켓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얘기 들으면은 아예 그러니까 누가 뭐 그냥 그 사람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고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정도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거보다 예 조금 더 가긴 했는데 일단 모르기도 했고 약간 급했죠. 약간 너무 급했죠. 너무 그러니까 마켓에 들어가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아 나띵 게임은 아닐 수 아닙니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CPU, GPU처럼 오로아 나띵 게임이 아닌 게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오기 전에 좀 약간 수요자 중심의 어떤 스케일러블한 테크놀로지 가지고 접근하는 게 목표긴 합니다. 와,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면은 딱 좀 두근두근하는 타이밍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리고 예. 그 시장이 명확하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딱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는 아직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고 받아주고 돌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다가. 그렇죠. 그럼 이 스타트를 누가 끊고 지나가면서 만들어낼 것인가가 있는데 그렇죠. TSMC가 칩을 안 찍어줘. 삼성도 잘 안 찍어줘. 쇼티지야. 지금 쇼티 상까지 그러니까. 들어오면 와 막 토합니다. 막 지금. 그러니까 칩만 찍으면 팔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쇼티지가 특히 자동차 너무 잘 아시니까 와, 이 보드 만드는데도 각기 칩들이 많은데 다 쇼티지여가지고 보드 디자인도 바꾸고 그랬습니다. 칩 하는데 6개월 걸린다 이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서버 인텔을 시키다 다 쇼티지입니다. 요즘 전 지구에서 제일 급한 게 반도체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제. 길어지면 뭐냐면 남들이 좀 불편해서 사다 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실은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업 잘 아시겠지만 테크놀로지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뭐가 살짝 모자라도 이 쇼티지를 바이패스하는 예. 어쨌든 칩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시기가 또 왔습니다. 이 쇼티지 시대 때문에. 알겠습니다. 진짜 되게 우리나라 산업은 항상 뭔가 좀 인력을 좀 갈아넣고 엔지니어를 갈아넣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뭐 자본과 이런 거를 이렇게 우겨 넣어서 뭔가 경쟁력을 가져가는 그런 산업을 우리나라 산업은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팹리스가 우리나라가 약한 것도 사실 그런 풍토 때문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몇 명의 그 천재적인 엔지니어들 몇 명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말 그 사람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설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또 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런 회사가 자꾸 나와서 막 이렇게 우리의 어떤 창의력, 천재적인 뭔가로 정말 그 기초 설계를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의 어떤 위험을 뽐낼 수 있으면 뭔가 우리나라가 되게 선진국 된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우리는 맨날 뭐 그 조선 뭐 열심히 다 그 배 만들고 나면 설계비 띄워주고 특허비 띄워주고 맨날 이런 입장이다가 진짜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가슴 떨리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반도체 산업을 꿈꾸는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나 뭐 그런 분들에게 좀 메시지 아니면 뭐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스테이크홀더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얘기 먼저. 역시 마지막 너무 좋으시네. 일단 마지막 부분 정책 관계자 해서는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과할 정도로. 저희 같은 회사 정말로 어째 이럴 수가 있나 정도로. 마지막에 이렇게 약하게 나오게 해요. 아닙니다. AI 과제랑 너무 저희가 지금 너무 수혜를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 잘 도와주시고 분에 넘치는 그런 자리들 초대해 주시고 하는 게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 게 있고 이제 좀 다른 섹터를 보시는 분인데 진짜 시대가 왔다.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인데 장기호황 뒤에 군부를 떼는 게 AI고 맞춤형 반도체가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장기호황이 끝날 것 이게 쇼티지기도 한 게
공급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수요가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베팅을 해야 될 타임이 왔습니다.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는데 AI 시대가 오는데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슈퍼사이클 오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이제 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회사에 다이렉트 투자를 못 하실 테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그 상장된 회사를 보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 바람을 맞아낼 수 있는 그런 컴퍼니들이 누가 있을지 글로벌리 의미 있는 플레이어들이 누가 있을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대한민국에 이제 제대로 된 팬미스 한번 나올 때 됐다. 야구로 봐도 타이밍상 이제 안타 하나 칠 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 맞습니다. 너무 안 나와. 그냥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이제 안타 한 대 나올 때 되면 딱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너무 잘하거든요. 그쵸.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 이런 거 너무 잘 만듭니다. 잘 만든 역사가 오래돼 있습니다. 잘 만들다가 몇 번 삑살이 나고 성공과 좌절의 역사들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일하시던 엔지니어들도 많이 돌아와 계시고 이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재료들 다 갖춰놔 있고 누가 깃발만 끄면 됩니다. 누가 리스크 테이킹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스타트업도 너무 좋거든요. 분위기 너무 좋아서 AI 반도체 나올 때 됐는데 스타트업 할 때 됐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팬미스 하나 나올 때 됐다. 리벨리온이 그걸 도전하겠다. 너무 하고 싶다. 진짜 하고 싶고 될 거고 저희가 아니더라도 저희 후배들이 그런 걸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역할을 하겠다. 저희의 마지막 포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쪽을 꿈꾸는 우리 후배들 아니면 감사합니다. 꿈꾸는 후배들은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리벨리온에 오시면 된다. 괜히 이런 짧은 이런 것보다 리벨리온 오셔서 제가 직접 가르쳐드리겠다. 저희 병역 특례 친구들도 뽑거든요. 전문 연구원도 뽑을 리벨리온 오셔서 이런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 딴 데 가실 필요 없다. 그냥 저 있는 데 오셔서 같이 배우고 꿈을 꾸고 같이 성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엔지니어 하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저희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반도체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기서 정말 콜 하는 게 좋죠. 이제는 이제 시스템 업체들 너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서비스하는 업체들 그 업체들도 결국에는 반도체에 눈을 돌리게 될 거고 그래서 같이 오셔서 저희와 같이 꿈을 키우고 같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자님. 예. 참 이제 그 반도체 CPU, GPU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의 반도체 시대가 지나고 이제 NPU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최적의 반도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타이밍 그리고 한국에서 팹리스라는 것이 굉장히 뭐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하나 정도는 나올 때가 됐을 거다라는 그 타이밍. 그럼 글로벌 타이밍과 한국의 타이밍이 만나는 그 지점에 뭔가가 하나 빵 터지는 날이 올 건데 그게 리벨리온이 터질 것 같은데 리벨리온이 터지면 근데 이게 터지면 우리가 단순하게 진짜 리벨리온이 돈을 벌어서 박 대표님이 돈을 좀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회사인 삼성전자가 한 500조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2위인 하이닉스가 100조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게 한번 터지면은 정말 300조, 400조 되는 회사가 금방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산업이고 우리가 글로벌 탑 레벨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국가가 되기를 우리가 반도체 하면 지금은 메모리만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의 그 자녀들 학생들이 그때 그래서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라 그러면 팹리스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기원하면서 오늘 발칙 강좌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